재난지원금에 대한 댓글들을 좀 유심히 읽었어요. 네. 그랬더니 대부분의 댓글들이 그럴 거면 차라리 100%를 주지 왜 자꾸 80%, 90%를 이렇게 자르느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댓글들이 달렸는데,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난지원금의 어떤 지급 대상을 상위 80%라 뭐 이런 것까지 올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은 뭐 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피해 계층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분이라면 명분인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정 합의까지 이루어진 마당인데, 그런 어떤 합의들을 갖다가 여당 쪽에서 좀 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걸 그냥 전 국민이 나눠먹기식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거기서 제외되는 분들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 재난지원금을 받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80%에 자르느냐, 뭐 90%에 자르느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마당에서는 뭐 정치적인 의미 빼놓고 그거는 그렇게 큰 어떤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여야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은 지금 무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님, 10%만 선별해 내는 거 이거 문제 없습니까? 네, 뭐 그 선별하는데 굉장히 뭐 같은 돈을 들 겁니다. 지금 580억 정도 지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지금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긋지긋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모적인 지금 뭐 논쟁이 좀 3개월째 가고 있거든요. 그럼 80%나 90%나 똑같이 지금 뭐 590억이라는 행정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재원이 얼마나 들었냐? 뭐 전체 국민들 가는데 뭐 14조 정도 들어갔으니까 뭐 1조 정도, 1조 4천억까지 하는데, 뭐 재원은 캐시백 1조 1천을 이제 돌려서 하면 된다는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요. 사실 굉장히 우리가 민주적인 그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절차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정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80%로 정해서 들어온 거를 또 그거를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지금 뭐 보도나 뭐 어떤 뉴스들 보면요, 이런 거 다 없어지고요. 뭐만 남았냐면요, 홍남기 부총리 사퇴하나 이걸로 가 있어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 지금 뭐 끝까지 안 된다, 이거는 뭐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국민들 눈에도 우리 세금 갖고서 지금 하면서 납세자 간의 이 납세자의 어떤 세금을 아주 진짜로 가볍게 볼썽사나운 지금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처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맞고요. 그러면 지금 3개월째 소모적 논쟁을 할 정도로 우리가 시간이 넉넉했냐? 아니, 이거 안 주면은 바로 뭐 우리나라 부도 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본 예산에 없던 거 지금 추가로 하는 거를 이렇게 끌고 있는 뭐 여당도 그렇고 뭐 정부야 뭐 분명히 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떠나서 또 여기에 제도적으로 균형과 어떤 전체적인 거를 감독해야 되는 야당조차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여의도는 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번에는 어떤 답이 나오든지 간에 지금 조금 이 지도권에서 또는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에서는 후폭풍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는 일단 33조 원 규모의 추경을 늘리지는 않는 것에는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조율이 돼 가고 있는지, 오늘 안으로는 어떻게든 추경을 처리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해야겠다는 것이 여야의 입장이기 때문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이 논쟁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부분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럴 거면은 뭐 보편적인 지원 두텁게 피해 계층한테 주지 못할 거라면 뭐하러 이렇게 논쟁을 길게 끄느냐, 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치권 그리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논쟁이라던가 시간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될 겁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화 예산 6천억 원에서 2배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정부와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희망회복자금이 있는데
3조 2,500억 원 규모인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표를 제가 뉴스 들어오기 전에 좀 보긴 했는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제 그 최고 금액 지급하는 내용이 9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매출 감소도 중요하지만 원래 돈을 많이 벌었던 곳이 또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문님? 이게 참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10억은 제가 갖고 있는 10만 원하고 비슷할 그런 자산상의 지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지금 상대적 박탈감이 될 거고요. 분명히 이걸 뭘로 지금 나눌 거냐면은 건강보험으로 자를 거거든 말이죠. 그러면 50인 이하, 100인 이하의 이런 기업에 있어서는 사실 2019년도가 기준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는, 따라서 국민들에게 을대을의 지금 어떤 이분법 이런 것들로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5번째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금 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왕좌왕 5번의 재난지원금 5번의 우왕좌왕이 계속된다는 것은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절차가 기준이 없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은 진짜로 앞에 4차례의 지원금을 어떻게 나눠줬느냐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검토와 어떻게 쓰는 것이 우리 피해를 넘어가서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나눠준다는 데만 너무 지금 방점을 찍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피해를 적게 입은 사람이든 많이 입은 사람이든 받는 순간 왜 나는 이렇지? 굉장히 사회적인 불균형적인 감정을 붙돋우는 그러한 형태로 이것이 지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네. 상당히 좀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 등등 굉장히 좀 신랄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 안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도 24단계라고 하는데, 이걸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가 좀 10억 원이 별도로 책정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짚어야 되는 내용이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고통이 크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2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은 10% 내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닌지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유독 높죠. 가령 관광 대국인 이태리나 그리스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관광 산업이 중요한 산업이기는 하지만 그게 주요 먹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영업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고용시장의 어떤 구조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가속화시키지 못했고요. 특히 그 기존의 자영업자들 갖다가 좋은 직장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어떤 훈련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족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장기적인 문제고요. 사실 지금 이제 홍보비 문제도 조금 아까 거론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쓰는 돈은 사실은 그냥 허투루 쓰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누군가한테는 흑자가 되는 겁니다. 가령 그게 콜센터에 들어가면 콜센터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돈인 거고요. 지금처럼 모바일로 해가지고 채팅으로 해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새로 고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을 하는 거겠죠. 특히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고 이런 희망 회복 자금이라든지 각종 이제 자금들이 나올 때 그 정책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거기에 접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생업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신문 한 줄 읽을 시간, 아니면 방송을 이렇게 볼 시간, 자기가 얼마를 받는지 자체를 갖다가 모르고 내가 대상이 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한테 홍보 내지는 공보 기능을 갖다가 강화할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홍보비는 그런 점에서는 타당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평론가님, 그렇게 홍보비를 지출하는 게 그렇게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너무 제도가 복잡합니다. 그거는 고쳐야 되겠죠. 네. 이 일부 비판에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가령 뭐 24단계 구간으로 나눈다거나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그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접근성을 좀 편리하도록 어떻게 하면 좀 단순화시키고 네. 좀 쉽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절실하고요. 알겠습니다. 모든 정부의 정책, 특히 조세라든가 이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관적으로 이 대상자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홍보비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그런데 여야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지 못하는 그 와중에 정부에서는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해서 나머지 받지 못하는 분들에겐 이걸로 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아울러 기재부에서 그 잡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국채 상환 철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 것인지 각각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캐시백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보도되고 있는 거는 캐시백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약간 네.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캐시백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기재부가 작년부터 끊임없이 추진을 해왔던 것들입니다. 사실 소비 진작책이 기재부 입장에서는 뭐 GDP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 관리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실시할 때마다 이상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좀 확산하는 추세가 되니까 실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기재부 관리를 해도 사실은 좀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1조 1,000억 원의 어떤 캐시백을 지금 줄어서 하는 거는 현재 상황, 지금 코로나 확산 국면이 현재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차라리 이 정책은 처리를 하고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좀 폭넓게 이 돈을 갖다가 쓰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론가님, 캐시백 자체도 너무 복잡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복잡한 것도 사실이죠. 네.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뭐 이번 분기에 더 쓴 거에 10%를 환급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온라인이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캐시백을 쓰면서 캐시백을 받으려고 쓰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어디에 얼마가 쓰는지 그다음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고민거리를 갖다가 네. 국민들한테 안겨준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소비 진작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고집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채 상환 여부.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2조 원의 국채 상환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고모님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아까 1조 1,000억 캐시백하고 2조는 왜 지금 뭐 논의의 대상이 됐냐면요. 네. 이거를 전 국민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그 네. 재원을 여기서 지금 갖고 가자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이 재정기본법에 의하면 이렇게 세수가 여유가 있으면 먼저 국채부터 상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것이 결론이 국민을 전체한테 준다 그러면 아까 1조 1,000억하고 지금 2조하고는 분명히 뭐 전 국민 주는데 지금 뭐 아마 포함이 돼서 이제 배분이 될 텐데, 아니 지금 돈 쓰라고 나눠줄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1,800명, 2,000명 가까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돈 쓰라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지금 방역이 먼저지 이렇게 소비 진작하는 게 지금 먼저냐? 이거 굉장히 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벌써 이거 주는 걸로 지금 다 돼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저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추경 예산을 과감하게 날치기 하자 이런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절차의 정당성이 빠져 있는 정책의 어떤 수립과 과정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폭력 중에 폭력이거든요. 이건 진짜로 국민들과 조금 더 시간을 들더라도 얘기를 해가면서 쓸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야당과의 협의와 합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모님, 지금 여당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야당에서도 좀 이렇게 세부적인 안을 들고 와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크게 기본적으로 지금 붙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진짜로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네. 부분인데, 일단
보편적으로 가는 것이 지금 뭐 일단 크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듯이 뭐 토의 과정에서 한 번 더 이게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는 얘기는 꼭 해야지만 네. 다음에 6차를 줄 때도 이러한 우왕좌왕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손실보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법제화되는 과정들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분명히 토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국회의 통과 과정에서 한 번은 꼭 더 짚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